오늘의 수포자 제로 프로젝트 수능 워밍업. 자, 오늘의 주제는 빠밤. 자, 12단원입니다. 뭐예요?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 요것도 굉장히 기본이 되는 단원이죠.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또 우리 3, 4차 함수, 도함수 막 공부하잖아. 그때 계속 우리가 이제 섞여서 문제로 출제가 될 때 이런 평행이동 들어봤지, 그치? 대칭이동, 네. 그 메인, 그 기본 길을 오늘 닦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형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설명할 이 이동에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이동이 있습니다. 평행 이동이 있고요. 평행 이동. 그 다음 대칭 이동이 있어요. 우리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공부할 것이다. 자, 평행 이동도 이제 평행 이동을 시킬 건데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점의 평행 이동을 살펴볼 거고요. 점의 평행 이동. 그 다음 도형의 평행 이동을 살펴볼 거다. 자, 선생님 여기서 얘기하는 도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선 도형입니다. 2차 함수 도형이라고, 포물선 도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점을 제외한 직선, 원, 2차 함수 이런 아이들을 전부 다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로 점의 대칭 이동을 우리는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도형의 대칭 이동을 공부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평행 이동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하나 좀 그려볼게. 이렇게 좌표 평면 하나 그려서 1,2의 위치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x값이 1이고 y값이 2예요. 자, 얘를 자,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x축에 평행하게 옆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 그러면 여러분 이 좌표가 얼마가 돼 있겠어? 3칸 움직였으니까 4,2가 돼 있겠죠. 괜찮아요? 자, y축으로 이만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 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y축하고 평행하게 위로 한 칸, 두 칸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좌표가 얼마가 돼 있을까요? y쪽으로 이만큼 움직였잖아. 그렇지, 4,4가 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선생님이 이동시킨 이 1,2에서 내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잖아. 그럼 결국 좌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봐.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여기 x좌표에다 얼마? 그치, 3을 더하면 되죠.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러면 y축으로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이만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플러스 해주는 것이 평행 이동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어렵지는 않죠. 자,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x, y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평행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x에다가 m을 더하고 y에다가 n을 더하면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m, y 플러스 n입니다. 그대로 x축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 얘를 어떻게 해준다? 더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직선도 우리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하고요. 2차 함수도 x제곱 2차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도형들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잘 봐야 돼. 점은 우리 어때요? 플러스 했죠. 플러스 시켰죠. 근데 도형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을 할 때는요. 잘 봐. X자리 대신에 X-M을 쓰고 Y자리 대신에 Y-N을 쓸게요. 요게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 다시. 자, 이렇게 우리 집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요 도형을 평행 이동시키면 X자리 대신에 X-M, Y자리 대신에 뭐 Y-N이다. 이렇게 넣어서 식을 새롭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무조건 외우는 거잖아. 물론 이 평행 이동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이제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어떻게 한번 해볼게. 들어볼래요? 어떻게 괜찮겠어? 한번 들어볼래요? 자,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 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뭘 그릴까요? 삼각형을 그릴게요. 여기 위에 있는 이 x, y, f, x, y는 0. 즉 이 x, y들에 대한 관계식을 만든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괜찮아요? 선생님이 요 좌표를요, 이렇게 X, Y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X축으로 N만큼,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이제 평행 이동을 시킨 거죠,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다고 쳐. X축으로, 어머, 그림 난리 났네. 요렇게.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여기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점의 평행 이동은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는 봐봐. 요게 u점 x 다시라고 할게. 요걸 u점 y 다시라고 할게. 나는 x 다시와 y 다시로 되어 있는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괜찮습니까? x 다시와 y 다시에 해당하는 점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되겠느냐? 칠판 줄게. 칠판 줄게. x-y-에 관련된 식을 만들고 싶어. 얘를 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되겠느냐? 잘 봐. 여기 x 자리에 뭘 넣으면 되겠어? x-m을 넣으면 되겠지. 왜? x 플러스 m이 x 다시잖아요. y 플러스 n이 y 다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x-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요 x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고 x-m을 넣고 y 자리에 얼마를 넣으면 되겠어? y-n을 여기다 넣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집니까? fx-m, y-n은 0입니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와 y-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점이 어때요?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건데 보통 이제 이걸 설명하면 애들이 다 선생님 수학이 쉽다면서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드려요.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가볼게. 원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원? 여러분, 원.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 우리 원의 방정식 만들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내가 이 원의 중심점을, 이 원을 그대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게요. 요렇게 그대로. 여러분, 원 같은 거 내가 평행 이동을 시켜도 갑자기 원이 확 커지거나 확 줄어들지 않겠지. 같은 사이즈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 돼요? 1인 원이 되겠지. 그치? 자, 좌표가 0,0에서 어디로 갔어요? 3,2로 갔죠. 점의 이동은 우리 그대로 플러스 시켜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우리 요 원방을 한번 구해보자고. 어떻게 돼요?
x-3제곱 y-2제곱은 얼마다? 1이다. 요렇게씩 나오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지.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식을 비교해보면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식 자체는 어떻게 됐어? x자리 대신에 x-3이 들어갔죠. y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y-2가 들어갔어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점을 제외한 직선, 2차 함수, 원 이런 모든 도형들은 전부 다 부호가 반대로 x자리의 식을 대입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것이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대칭 이동을 가보겠습니다.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은 조금 더 좋아요. 왜? 점과 도형의 대칭 이동이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그럼 훨씬 공부하기가 편하겠지, 그죠? 자,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대칭 이동 설명하면 우리 왜 유치원 때 그 미술 시간, 그림 그리는 시간에 많이 했던 그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데칼코마니 한쪽에다가 물감을 막 짜가지고 꾹 잡으면 반대쪽에서 막 나비 만들고 여러분 다 그런 거 해봤죠, 어렸을 때, 그죠? 네, 대칭이라고 한다,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는 건 그 기준이 되는 대칭을 선을 기준으로 꾹 접겠다라는 의미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여기 A, B 점이 핑크색 이 물감을 여기 똑 찍어 놓을게요. 여기가 A고 여기 B입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지금 점의 대칭 이동 보는 거야. A, B라는 점이 있어. 자, 얘를 선생님이 X축, Y축, 그 다음에 원점, Y축, X축, Y축, 원점, Y는 X. 네, 요렇게 4개만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아니, 이쪽에다 찍고 싶어서 좀 확실하게. 길이의 차를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줄게. 괜찮아요? 오케이. 자, 좋아요. A,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얘를 X축으로 얘를 꾹 찍겠다. 야, X축 어디야? 여기지? 그럼 핑크색 물감이 X축으로 접으면 어디에 찍히겠어요? 여기 찍히겠죠? 그럼 어디 부호가 반대가 돼요? X좌표는 그대로 되고 Y의 부호만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그래서 A, B를 X축에 대칭을 시키면 얼마가 됩니까? A, B가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A, B를요 Y축에 대칭, 즉 Y축으로 얘를 꾹 접으면 요로 가겠죠? 그럼 X좌표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 B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면 원점을 지나가게 일직선상으로 움직이되, 그쵸? 요 길이가 같게 되는 지점에 이렇게 꾹 찍히게 될 건데, 지금 보면 알 수 있지. A, B의 부호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되겠죠. 자, 원점 대칭을 시킨다. 이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을 시킨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을 시키면 요 녀석이잖아. 대칭을 시키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지, 요로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X와 Y의 좌표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바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B, A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라는 점을 X축, Y축, 원점, Y는 X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점이 됩니다. 자, 그럼 도형들을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동일해요. 어떤 X, Y에 대한 식이 나왔을 때 X축 대칭을 하잖아? 그러면 Y의 부호만 Y 자리에 뭘 넣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Y, Y의 부호만 마이너스 Y로 잽싸게 바꿔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준다. 자, Y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잽싸게 넣어주시면 돼요. 원점 대칭을 시킨다. X, Y의 부호를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Y는 X 대칭을 시킨다. 그렇지. Y 자리에는 X를, X 자리에는 Y를 넣어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기본이에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막 여러 함수들을 다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막 시키거든. 그러니까 어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고 다시 요거 말고 이제 지금 설명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문제를 좀 풀어보고 나머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가보죠. 자, 1번 문제 가볼게요.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자, x, y가 지금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평행 이동을 했다 그랬어요. x축으로 a만큼 이동했고요.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1,2가요. 어디로 움직였다고요? 3,1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봐봐. 마이너스 1에서 3이 됐다는 거 얼마를 더한 거야? 4를 더한 거지.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 찾을 수 있고요. y축으로는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동일한 평행 이동에 의해 1,2라는 점이 어디로 옮겨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 어디로 옮겨주겠어요? x축으로 4만큼 더하면 되죠. 5,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1, 5,1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x-2y 플러스 3은 0. 직선이야. 직선은 뭐라고? 도형입니다. 이 도형을 같은 평행 이동에 의해 옮겨지는 직선을 구하래. 자,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형은 반대로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잖아. 그럼 x자리 대신에 x-4를 넣어줍니다. 괜찮아요? 자, y자리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잖아요. 반대로 y자리 대신에 y 플러스 1을 잽싸게 넣어주시면 돼요. 괜찮아? 오케이. 플러스 3은 0이다. 자, 그대로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2y 될 거고요. 마사, 마이, 3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딱 요 정도 공부하는 건 그래도 할만하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칭 이동했더니 자, 갑니다. 이거 대칭 이동이에요, 여러분.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a야. 괜찮아요? 오케이. 자,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 선생님이 아까 어디 부호가 바뀐다 그랬지?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랬죠? 그럼 내가 얘를 x축 대칭을 시키잖아. 그럼 여러분 잘 봐. y 자리에 잽싸게 마이너스 y를 써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 이거 불편하잖아요. y, 마이너스 y는 불편하잖아요.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 y는 2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오케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묶죠. x제곱 마이너스 6x 반의 제곱 9, 9이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거 내가 왜 구한 거야? 최소값을 알려줬잖아. 최소값이 얼마라고? 10. 요 녀석이 1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오면 a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정답 a는 마이너스 28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오케이. 원래 도형의 이동 단원이 제일 앞에 막 직방, 원방 이런 걸 공부하다 하면 조금 편안한 부분입니다. 약간 살짝 좀 쉬어가는 느낌. 물론 여기도 뭐 최단거리 구하기라던가 막 내신 문제로 막 꼬기 시작하면 좀 머리가 아픈데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은 할만하죠. 네. 자, 3번 문제 갈게요. 이번에는 그렇지. 원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원방 x-2제곱 더하기 y-3제곱은 얼마다? 1이다. 자, 중심점이 2,3이고요. 반지름이 1이 뭐니에요? 그 원의 방정식도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죠? 여기다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면 x, y 보를 바꿔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 원은 중심점을 이동시켜서 다시 원방식을 잡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됩니다. 이 식을 바꿔서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호 실수할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점을 이동시켜서 그걸로 식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1번. x축 평행 이동, X축 대칭 이동.
부터 가겠습니다. 자, X축 대칭 이동은 어디 보고 바꾼다? 그렇지, Y 보고 바꾼다. 2, 마이너스 3이 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반지름은 변하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중심 점을 먼저 대칭을 시키고 그리고 식을 만들겠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제곱은 1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Y축에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Y축의 대칭이면 X의 부호가 반대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2, 3이 되겠죠. 반지름은 그대로 1이야. 자, 식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제곱은 얼마다? 1이다. 그렇지. 이렇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원점 대칭 시켜보겠습니다. 원점 대칭 시키면 부호가 다 반대가 된다 그랬지. 굿. 자, 식 세우면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제곱은 얼마다? 맞아요.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Y는 X 대칭을 시켜요. 자, X, Y의 위치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X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제곱이 얼마다? 그렇지. 1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수 함수를 평행이동한다. 똑같아. X축으로 n만큼 이동,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Y축으로 n만큼 이동, Y 대신에 Y 마이너스 N. 이렇게 넣고 식을 정리하시면 된다.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X축 대칭한다. Y 자리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한다. X 자리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을 시킨다. 둘 다 부호 바꾸기. 요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도 우리가 물론 수능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하는 거지만 요 부분까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은요, 우리가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도 X축, Y축, 원점, 근데 Y는 X직선 요 정도 대칭이동 했잖아.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이동. 그 다음 어떤 X축, Y축, 뭐 Y는 X직선이 아닌 그냥 AX 플러스 B라는 하나의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이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가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P라는 점이 있어. 이렇게 써놓고 갈까? 첫 번째, 점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킬 거예요. 점에 대한 대칭이동. 자, 가보겠습니다. 어떤 P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다 찍을까요? P라는 점이 X, Y가 있어. 그런데 얘를 A, B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얘한테 대칭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원점 대칭을 얘기할 때 슬쩍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해 직선을 만듭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요 길이만큼 요쪽 위치 나타나겠죠. 요렇게. 요걸 우리가 P 다시 X 다시 Y 다시다. 대칭을 시켰다. P라는 점을 A, B에 대칭을 시키면 P 다시가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점들을 구할 때 알 수 있겠죠. 뭘 알 수 있느냐? 결국은 P점과 P 다시의 중간점, 중점에 뭐가 놓여 있어야 돼요? A, B가 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P와 P 다시의 중점이 선문 P와 P 다시의 중점이 뭐가 돼야 된다? A, B가 돼야 된다라고 놓고 식을 세우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써볼까요? 중점 어떻게 구했어? 그렇지. X와 X' 더해서 반띵해주면 됐죠. Y와 Y' 더해서 반띵해주셨으면 됩니다. 요것이 곧 뭐가 된다? A, B가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자, 요게 점에 대한 대칭이동. 자, 이번에는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요게 조금 더 복잡한데 아니 그래도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다. 자, 선생님 가볼게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겠습니다. 여러분 y는 ax 플러스 b라는 거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이 되겠죠. 맞아요? 자, 여기 p라는 점을 하나 선생님 놓을게요. 이렇게 x, y. 괜찮아? 그럼 내가 여기 ax 플러스 b에 대칭을 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 직선으로 얘를 접겠다는 거야. 그럼 이 점이 물감이 어디에 찍힐까요, 여러분?
요쯤 찍히겠죠. 여기로 접으면 여기. 맞죠? 요거 선생님 P 다시라고 할게요. 근데 얘를 이렇게 접으면 요쯤 찍히겠다라는 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내피셜이고 그치? 이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는 거야. 자,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야 돼요. 첫 번째. 아니 어쨌든 이 직선으로 꼭 접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둘을 연결하잖아. 그러면 맞습니다. P와 P'의 중점이 Y는 AX 플러스 B에 놓여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네들이 서로 뭐가 돼야 된다? 수직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얘네들이 수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대칭으로 꾹 눌렀으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조건? 중점 조건. P'의 중점이 직선 위에 놓여 있다. 직선 위에, 그러니까 직선을 지나간다. 아, 이렇게 중점 조건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의 기울기의 곱이 뭐가 돼야 돼? 수직 조건을 이용한다 그랬잖아. 그럼 x-x 분이 y-y 마이너스 a분의 1 되겠죠. 여기 기울기가 a니까 둘이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때?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요것도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y 플러스 y 다시는 a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x 다시 플러스 b. 그렇지. 요 중점이 직선 위에 놓여 있다. 요 둘을 잘 연립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조금 복잡하죠. 그죠? 자, 문제를 통해서 이게 또 이렇게 막 문자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죠?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또 이제 좀 느낌이 오는 경우들이 있으니 자, 마지막 문제죠.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볼게. 후! 2,1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2,1이라는 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칭 이동한 Q의 좌표를 구하래요. 선생님 요거 A, B라고 놓을게요. 괜찮아?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A 플러스 2, 이 X 값들 사이에 중점에 마1, Y 값들 사이에 중점에 마1 놓여 있어야 된다. A는 얼마 됩니까, 그럼? 마4. B는 얼마 돼요? 마3.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Q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게 점을 점의 평행 이동시키는 건 안 어렵지, 그죠? 너무 쉬워. 이런 문제만 하고 싶어, 그지?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4라는 점이 있어. 요 점이 있어요. 근데 얘를 x-2y 마이너스 1은 0. 선생님이 요거 y는으로 살짝 정리하면요. 2y는 x-1이잖아요.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죠? 얘를 여기에 대칭을 시키겠다 이거. 그 대칭시킨 점을 A, B라고 하겠다.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두 가지 조건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중점이 직선 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중점 구하면 어떻게 돼? A-1을 2로 나누고요. B 플러스 4를 2로 나눠요. 요게 뭐예요? 중점. 이 중점이 어디 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요? 직선 위에 갖다 넣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알려준 아까 중점 조건 이용하시는 거. 자, 2분의 얼마? A-1. X자리 요거 집어넣은 거야, 선생님이. 마이너스 2. 자, Y자리 대신에 누구를 넣어야 돼? 2분의 B 플러스 4를 넣겠다. X 마이너스 2Y. 됐죠? 네, 마이너스 1은 0.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2로 다 곱해버릴게요. A-1. 여기 2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A-2B는 11인가요? 넘어가면? 네, 요렇게씩 하나 나옵니다. 됐지?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요 둘의 기울기가 A 플러스 1분의 B 마이너스 4 될 거예요. 얘가
요 직선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역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계산 b-4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돼요. 식 정리해 볼게요. 2a 플러스 b는 2가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얘네들을 뭐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연립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2배 하면 2a 마이너스 4b는 22 이렇게 되나요? 그죠? 둘이 빼면 5b는 마이너스 20. b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굿. b에다 마이너스 4 넣으면 a는 얼마 돼요? 3. 굿.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q점은 얼마가 됩니까? 3,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요게 조금 어렵지, 그치? 근데 뭐 이런 상황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 정도는 알아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건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치? 요 정도까지는 쉬우니까 할 수 있잖아, 그죠? 정과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기본적인 원리는 기본적인 공식들은 좀 숙지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